카메라 그 뭐죠? 화벨 잡듯이. 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 시간은 파트 4 디지털 사진 제대로 편집하려면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렌더링 인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색공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제 색공간의 차이에 따른 어떤 컬러의 차이, 그리고 색공간의 중요성, 색공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 렌더링 인텐트라는 어떻게 보시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요 내용은 색공간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인텐트를 제대로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색공간 변환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렌더링 인텐트가 뭔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보시면은 포토샵에서 렌더링 인텐트를 제일 처음 만나실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색공간을 sRGB에서 어도비 RGB로 변환을 한다든지, 프로포토 RGB에서 sRGB로 변환을 한다든지 할 때 이 assign 프로파일이나 convert to profile과 같이 이제 프로파일을 변환을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지요. 근데 이제 assign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색공간이 태깅되어 있지 않은 언태그드 이미지에 대해서 그 색공간을 지정을 하실 때 assign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convert to profile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컬러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띄어져 있는 이미지가 어도비 RGB 이미지인데 목표로 가는 색공간을 이제 sRGB로 간다든지 어떤 다른 색공간으로 가시게 될 때 제가 여기에서 sRGB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컨버전 옵션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바로 렌더링 인텐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인텐트는 딱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추얼, 세츄레이션, 렐러티브 컬러리메트릭, 앱솔루트 컬러리메트릭. 그래서 이게 한글판에서는 지각적 방식, 채도 우선 방식, 그 다음에 상대색도, 절대색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 네 가지 규칙은 포토샵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IC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를 다루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ICC에서 규정한 네 가지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고 색깔리를 사용을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이 네 가지 규칙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DPP와 같은 후보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실키픽스나 캡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다른 어떤 ACDC 프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렌더링 인텐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색공간에 대한 변환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런 규칙들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렐러티브 컬러리메트릭이나 퍼셉추얼을 기본적인 선호되는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정도를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권장값이라고는 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컬러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규칙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컬러를 변환시키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엔진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이 엔진은 컬러를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M, 컬러 매니지먼트 모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어도비 AC 엔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ICM 엔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도비와 애플 CMM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또 다른 컬러 엔진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런 엔진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서 사용이 된다. 요 엔진을 어떤 값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전혀 없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변화가 있습니다. 어도비 RGB 이미지를 sRGB로 바꾼다든지 sRGB로 어도비 RGB로 변환을 하실 때 엔진을 어도비 엔진을 사용하셨느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ICM 엔진을 사용하셨느냐, 아니면 애플의 컬러싱크 엔진을 사용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RGB 수치가 미세하게 달라지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프로파일상에선 기술되어 있지 않은 중간 컬러들에 대한 그 보간 작업을 할 때 보간이죠. 이제 인터폴레이션 작업을 할 때 그 값을 유추해 주는 것을 이제 요 엔진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엔진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진에 대한 차이도 발생을 할 것이고 어떤 인텐트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색공간을 변환을 했을 때 그 목표 데스티네이션 값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왜 그 디지털 컬러에서 컬러가 정확하지 않고 매번 차이가 나고 뭐 이미지가 차이가 나고 PC에서 볼 때 맥에서 볼 때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그 원인을 여기에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 엔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인텐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인텐트는 지금 컨버트 투 프로파일 상에서 보시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출력을 하실 때 파일 메뉴에서 프린트를 하셔서 프린트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하실 때 포토샵 매니지스 컬러로 맞춰주시고 프린터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린터 장치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앱손 스타일러스 포토 3880에서 인핸스드 컬러 매트지 와 같은 용지에다 이제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프린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노멀 프린팅 그리고 이제 하드 프루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또 렌더링 인텐트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4가지 렌더링 인텐트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포토샵에서 어디에서 그 렌더링 인텐트를 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프루프 셋업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할 이제 출력물을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렌더링 인텐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뷰, 프루프 셋업, 그 다음에 커스텀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할 장치를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장치, 뭐 프린터가 됐던 모니터가 됐던 시뮬레이션을 할 장치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또 렌더링 인텐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캡처되는 화면상의 컬러의 차이가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퍼셉추얼로 선택했을 때와 세츄레이션으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렐러티브 컬러리메트릭을 선택하셨을 때와 앱솔루트 컬러리메트릭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각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렌더링 인텐트를 어떤 값으로 주느냐에 따라서도 실제 출력되는 컬러에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시뮬레이트 페이퍼 컬러와 시뮬레이트 블랙 잉크, 뭐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프린터 프로파일링과 이제 프린터 컬러 매니지먼트 강좌가 계속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링 인텐트가 사용되는 곳은 이런 곳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렌더링 인텐트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원형의 상태가 인풋 게멋, 여러분들이 찍으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투명한 형태의 이 다각형이 여러분들의 출력되는 공간의 색역, 색 재현 영역이라고 친다면 이제 그게 모니터가 될 수도 있겠고 프린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대체적으로는 프린터죠. 그래서 이제 프린터 출력물이 재현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점을 이 다각형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현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트지를 썼느냐 글로시 용지를 썼느냐 뭐 아니면은 뭐 패브릭 용지나 어떤 그런 파인아트 용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잉크를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린터를 썼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한계점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울트라 글로시 계열의 용지에서는 다이나믹 렌즈가 상당히 넓게 좀 그 화이트나 블랙 구간을 훨씬 더 이제 깊게 가져가실 수 있지만 매트에서는 그런 다이나믹 렌즈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력되는 장치마다 재현되는 컬러는 다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찍으신 이미지의 어떤 컬러들은 그 한계점 이내로 줄여야 되는 것이죠. 줄일 때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가 바로 이 렌더링 인텐트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퍼셉츄얼 인텐트를 선택을 하셨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미지의 전체적인 컬러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인풋 게머과 아웃풋 게머 안에 교집합 영역으로 컬러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컬러 매칭이 되는 영역에 있는 컬러들마저도 사실 이 컴프레션이 걸려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안쪽에 있는 컬러들에 대해서는 컬러 매칭에 약간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점이라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지점의 컬러와 이쪽에 있는 지점의 컬러, 그러니까 컬러와 컬러 간의 차이, 디테일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컬러리메트릭 계열의 이제 인텐트를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배치되는 교집합 영역의 컬러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컬러 매칭에는 유리하겠죠. 이 안쪽에 있는 컬러들은 모니터에서 보는 컬러,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신 컬러와 프린터에서 얻으시는 컬러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웃풋 게멋의 외곽 영역으로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러와 여기에 있는 컬러가 다 이 외곽 영역의 끝점으로 모이게 되니까 디테일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리한 점도 있다. 세츄레이션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컬러리메트릭 인텐트와 동일한 방식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출력기가 가지고 있는 색상 재현 영역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문서들이나 이제 뭐 포토샵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시면은 세츄레이션 인텐트는 뭐 그래픽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뭐랄까요, 그냥 단색 컬러를 출력하는 용도로 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츄레이션 인텐트의 원래 의도는 출력 아웃풋 게멋에 그 재현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성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컬러리메트릭 인텐트와 동일하지만 이 지금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요 컬러들의 채도를 최대한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출력물의 게멋을 최대한 확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컬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퍼셉츄얼을 쓰셔도 되고요, 컬러리메트릭을 쓰셔도 되고 세츄레이션을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미지의 컬러에 따라서 선택의 폭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지금 퍼셉츄얼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sRGB 게멋이 요 정도 삼각형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이 요 지금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노란색 구간이라면, 그리고 얘를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잘려지게 된다면 일단 지금 이렇게 그 삼각형 지금 안쪽에 있는 이미지가 옮겨지게 된 것은 그 화이트 포인트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화이트 포인트, 그 목적지의 화이트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이트 포인트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게멋 컴프레션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압축을 실시해서 디테일은 살아있는데 전체적인 컬러의 값은 변하는 형태의 결과를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렐러티브 컬러리메트릭 상대 색도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색온도는 이 화이트 포인트의 기준점은 옮깁니다. 얘가 이제 그 상대 색도 방식이에요. 옮긴 다음에 외곽 부분에 있는 컬러는 잘라버리죠. 절대 색도는 어떨까요? 앱솔루트 컬러리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 포인트를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의 기준점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컬러에 좀 느낌이 이질적으로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온다.
렌더링 인텐트와 퍼셉추얼 인텐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오리지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이런 디테일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면 렐러티브 컬러링 매트릭에서는 바깥쪽, 그러니까 개멋을 벗어난 영역들, 두 개의 색공간을 이렇게 겹쳤을 때 벗어난 영역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좁은 개멋상의 외곽 부분으로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 컬러들에 대한 디테일 정보 자체는 다 사라지고요. 안쪽에 있는 컬러들에 대해서는 컬러 일치를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표시가 되실 거고요. 퍼셉추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컬러를 전부 다 압축을 걸게 되죠. 컴프레션을 걸게 돼서 결론적으로 디테일은 살아있지만 컬러 정보가 달라진 형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3D 형태로 띄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띄워놓은 지금 요 어도비 RGB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그래프상에서 보셨을 때는 요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컬러 자체를 띄었을 때 요런 컬러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요 컬러가 어도비 RGB 색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색공간을 띄었을 때 어도비 색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sRGB를 한번 띄워볼까요? sRGB 상태에서는 약간의 컬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와 옐로우, 그린 전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컬러가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도비 RGB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요 이미지인데요. 요 이미지를 제가 만약에 앱손의 스타일러스 프로 3880이라는 프린터에 이제 특정 용지에다가 대고 출력을 했을 때는 그 용지가 재현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벗어나 있는 요 컬러들은 제대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안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끌어당길 때 어떻게 당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리메트릭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외곽 쪽에 벗어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앱손 프로 3880의 외곽 부분에 있는 영역 끝단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테일 자체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같은 컬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개멋 안에 있는 이 장치 색역의 안에 있는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컬러를 보실 컬러가 매칭이 되는 그런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퍼셉추얼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추얼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멋 컴프레션을 걸어서 압축을 시키지만 이 안쪽에 있는 컬러들까지도 전부 다 컬러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공간을 선택을 하시거나 변경을 하시거나 지정을 하실 때 렌더링 인텐트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목적 때문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의 컬러 세팅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디지털 사진 편집 부분 빨리 마감해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부분이나 촬영 부분 빨리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et Tom. He's a passionate photographer. He loves taking pictures of landscapes, his family, and things for his work as a designer. But Tom has a problem. When he prints his images, shares them electronically with friends and family, or uses online print services, the colours are different from what he sees on his monitor. Tom has to edit and print a picture several times before the colours are correct. This is not only frustrating, but also wastes time, ink, and paper. It's easy to assume that Tom's printer or the online print service are to blame for the wrong colours. But in fact, the problem lies within his monitor, because it isn't calibrated. With the Spider calibrator from Datacolor, Tom can calibrate his monitor, so it shows correct colours, and now, what he sees is what he gets. Here's how to get correct colours in 3 easy steps. Place a Spider calibrator on the monitor.
The Spider checks the color accuracy of the monitor and automatically adjusts it to show correct colors, all in under 3 minutes. After use, you can remove the Spider until it's time to calibrate the monitor again. Every new monitor from the factory shows colors slightly differently and will drift over time. So to ensure professional quality in your work, a monthly calibration is the most important step. You can use the Spider calibrator on any computer monitors in your household. No unit limitations and no extra costs. See what calibration products from Datacolor can do for you at www.datacolor.com.